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 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심리 불속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심리를 열지 않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대법원이 갖고 있는 제도예요. 심리 불속행 제도. 그러니까 보통은 변론기일이라는 걸 열잖아요. 변론기일을 여는데 1심, 2심 재판할 때마다 재판기일을 여는 걸 변론기일이라고 해요. 변론기일을 열어서 심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심에서 졌어요. 2심에서 졌어. 그럼 대법원으로 가서 상고를 하는데 상고심에서도 변론을 열어서 심리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론기일이라고 해서 재판정에 원고 피고를 불러서 재판은 안 하지만 심리는 해야 되는데 심리도 하지 않겠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3심제인데 나는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 졌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많은 대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데 심리도 안 해? 볼 것도 없다는 건가? 이렇게 해서 끝내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죠. 한번 이거 어느 정도 심리불속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심리불속행 제도가 들어온 거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94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다 못하겠어. 심리불속행 제도를 줘서 띄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사건만 보겠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정해놨어요. 첫 번째 사유는 이게 심리 불속행 사유를 정한 게 아니라 심리를 속행하는 사유를 정한 거예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만 심리를 하겠다. 재판을 한번 기록을 제대로 보겠다는 건데 첫 번째가 원심 판결, 그게 항소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이유는 원심 판결이 명령규칙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호는 원심 판결이 법률 등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그 다음에 해당 법률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경우. 5호가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호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에서부터 1항 1호에서 5호에 절대적 상고 사유가 있거든요. 이것까지는 안 보더라도 이게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거예요. 법률심이기 때문에 1호부터 5호를 대부분 보면 전부 무슨 내용이냐면 헌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다음에 법률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판례의 내용을 대법원 판례와 다른 해석을 했다. 또 하나는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때만 심리를 하겠다. 안 그러면 심리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려 심리불속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민사 본안 사건의 경우에는 71%, 상고심에 있는 사건에 민사사건으로 상고심으로 간 사건 중에 71%가 심리불속행 기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건은 기본적으로 몇 %가 되냐 하면 행정본안은 한 70%가 좀 더 넘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71%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사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85%에 이르고 행정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7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심리불속행 비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행정본안, 그 다음만 민사사건이 심리불속행 비율이 낮은데 그래도 70%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불속행으로 10건 중에 7건은 끝나요. 7, 8건은. 나머지 3건이 남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이 거의 실질적으로 80% 정도는 기각됩니다. 거의 7, 80%는 또 기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체 파기율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심리불속행으로 벌써 70%를 떨어냈잖아요. 나머지 30% 중에서 거기서 또 7, 80%를 상고를 기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법원 판결이 바뀌는 비율이 5% 미만이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파기율은 10에서 15% 정도로 나와요.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제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들여다봐서 그러는지 파기 비율이 10에서 15% 되는데 심리불속행 제도가 있는 민사사건이라든지 행정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무려 파기율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솔직한 얘기 해도 가능성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3심제가 있는 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고 그래서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심 제도를 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자라고 하는 건데 물론 그 이후에는 정치적인 이유들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나하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로 내가 봤을 때 제가 변호사 생활 하면서도 이거는 좀 판결이 잘못된 것 같은데 대법원에 다시 봐줬으면 좋겠는데 올라가가지고 파기가 되는 건 고사하고 심리불속행을 면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웬만하면 심리불속행이에요. 근데 심리불속행은 또 상고심의 기록이 접수가 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4개월 내에 내 재판을 보지도 않고 기록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 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1심 판결, 2심 판결 보고 그냥 쑥 보고 그냥 재판연구관들이 이건 그냥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전부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심리불속행이라는 게 이게 맞는 제도인지에 대해 정말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이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심리불속행 이 사건은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법관은 이런 기록 다 안 보죠. 밑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그 기록을 보는데 재판연구관들 수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 사건이 해결을 다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관 수가 늘릴 게 아니라 재판연구관 수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심리를 실질화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개인한테는 1억 원을 물어주라고 1심에서 이겼다고 2심에 뒤집어진 사건. 대법원에 다시 판단받고 싶은데 심리불속행?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판결이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정말 다시 판결을 해줘야지. 물론 이제 1심과 2심이 사건의 판결이 달랐던 사건은 심리불속행을 하는 게 좀 비율이 적은 것 같긴 한데 저건 판결 자체는 너무 쉽게 심리불속행을 해버린다. 보지도 않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게 이게 심리불속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심리불속행 제도가 뭔지 좀 잘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대법관 찾아가야 심리불속행 문턱을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대법관들을 선임해서 이름값으로 예전에는 뭐 몇천만 원을 받고 이름만 넣어주면 심리불속행을 넘어가는 그 다음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우리나라 법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사실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린 다음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심리불속행을 넘어가는 조건으로 돈을 받고 성공보수를 받고 그렇게 수임한다는 게 아름답지 않다. 이건 공정한 세상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관예우를 만들어내는 현상밖에 안 벌어지는 겁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 심리불속행의 문턱이. 제가 볼 때는 법관 수를 이번에 늘린다고 했으니 대법관 수를 재판연구관 수도 많이 늘려서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심리불속행 제도는 반드시 손을 봐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